집값 계속 오르고 전셋값이 치솟는데 문재인 대통령 주택시장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제가 그랬죠. 문재인이 지금 청와대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수석들, 장관들, 차관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 강남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혼자 왕따 시키고 문재인한테 허위 보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또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되고 있다. 괜찮다. 집값 진정 양상이다. 집값이 이미 본인 정권 들어서 60%가 올랐어요. 10억짜리 집이 16억이 되고 5억짜리 집이 7억이 되고 제가 살고 있던 5억짜리 집이 7억이 넘어가면서 저도 밀려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 국민들한테 약 올리나? 국민들 약 올리나? 국민들 물맥이나? 주택시장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화가 아니라 집값이 내려가야 돼요. 이제는 너무 올랐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모들도 문제고 본인도 문제고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대통령을 되려고 하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우리나라는요 사실 이 전문가가 문제예요. 이거 보실까요? 누군지 모르겠을 때 어떤 전문가가 집값 정책평가 시기상조다. 집값 지금 잡고 있다고? 그거 시기상조야.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라. 이제부터 국민들을 국가가 감시한다. 국민들끼리도 감시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국가가 직접 감시한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정말 요즘에는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거 안 한대요. 최근에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도 잘 안 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랑 똑같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란 사람이 똑부러지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감독기구 실효성 없다. 그런 짓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해야 전문가죠. 이 전문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의문이라고? 부동산 감독기구 실효성도 의문이다. 아 그거 실효성 없을 수도 있어. 아니 전문가라는 사람이 딱 보면 모릅니까? 부동산 감독기구 이런 거 만든다고 해서 뭐 나아지겠어요? 이런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눈치를 보는지 얘기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문가들이 제대로 바른 말을 못해요. 뭐 무서운지.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건가? 국민들을 물먹이려고 연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청와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나?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이 다 알고 하는 건데 왜 자꾸 문재인을 실루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이거 제가 문재인을 실드치는 걸로 보이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 좀 이상하죠?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예요. 실화예요. 집값 폭등 아우성인데 대한민국은 난리인데 저 같은 사람들은 쫓겨나고 난리인데 OECD 한국 주택 가격 안정세다. OECD에서 실제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OECD는 한국 집값 안정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도대체 왜? OECD가 왜 이럴까? 전국 단위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과 상대 비교인 점도 감안해야 된다. 올해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0.8%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OECD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전국 단위 실질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데는 수도권, 서울, 뭐 비싼 동네, 말하자면 똘똘한 한 채가 있는 동네가 올라가고 있고 지방은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동네도 많아요. 지방에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동네도 많아요.
요거를 다 합치니까 별로 많이 안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예 안 오르는 지방도 많고, 그리고 오히려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값이 안 오르거나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지역들이 이거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일으키면서 전국 집값을 볼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서울 수도권의 비싼 동네, 대단지 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미친 듯이 올라서 그렇지 나머지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빌라도 별로 안 올랐어요. 단독주택도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OECD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또 문재인한테 이걸 보고 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치워버리고 그냥 대통령님 지금 OECD에서 우리나라 집값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는 보고를 들으니까 오케이 겉봐 사회주의 정책 펴도 괜찮잖아. 그래도 집값 안정되는 거잖아 하면서 지금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관료 중에 누군가가 어떤 인간이 뭔가 나쁜 통계는 다 보고를 안 하고 좋은 통계, 대통령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통계만 들고 가서 보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짓이 반복되다 보면 문재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 괜찮아.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백데이터가 요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요즘 자꾸 똥볼을 차고 있어요. 이재명, 문 대통령이 평생주택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주 훌륭한 정책이다 하고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말 국민한테 욕먹으려고 작성을 한 것 같아요. 화나요가 9,900.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일 문재인이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아주 좋은 아파트를 평생주택으로 공공임대를 내주겠다 국민들한테. 그런데 이재명이 아주 훌륭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그냥 문재인과 이재명이 쿵짝이 잘 맞고 있어요. 주택 배급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괜찮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질이 좋은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됩니까? 집값이 여러분 땅값은 치우고 집 하나 지려면 보통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가 든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한 가구당 2억짜리 집을 주택 배급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왜 이 고생을 했어? 내 집 마련한다고 왜 그렇게 개고생을 해왔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쉬운 걸. 국가가 중산층까지 집을 다 나눠줘.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국민 세금으로 되는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막 던집니다. 이 세수 어디서 나냐? 그러면 분명히 국가에서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의 수는 제한이 될 겁니다. 지금 나오는 숫자는 뭐 10만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만 세대를 공급해.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싸고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다고 칩시다. 나머지 국민들은요?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래서. 그래서 국가가 주택 배급을 전 국민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애초에 불가능해요. 1인당 1억에서 2억 정도의 세금을 걷어야 그 돈으로 그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건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나올 방법이 없다. 인당 1억씩 어떻게 걷습니까? 부자를 탈탈 털어도 그 돈은 안 나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그대로 이재명이 갖다 받았습니다. 역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좌파 포퓰리스트 이재명답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 집이 나한테도 올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정말 안타까운
거짓 선동에 약한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거라고 보고, 실제로 그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와, 임대주택, 그래, 좋다. 서울 수도권 경기에 임대주택 100만 개를 공급을 해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통합당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00만 개 공급을 해라. 그러면은 한 400만 명이 살 수 있는 집이 만들어지겠죠. 임대 아파트가. 평생 주택. 이제는 막 30년, 10년 이렇게 하다가 다시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담도 우리 주지 말아야지. 집을 아주 싸게 제공을 해줄 테니까 여기에 평생 사세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 아파트래요. 죽을 때까지 살아라. 아주 싸게 국가가 주는 임대 아파트.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방법을 그냥 뚫린 입이라고 마구마구 떠들고 있습니다. 22번 대책에도 안 잡히던 집값이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잡혔다. 어디냐? 과천에서. 이 과천 집값 한 달 새 1억 7천이 빠졌다고 합니다. 1억 7천 빠진 데도 있고 5천만 원 빠진 데도 있고, 어쨌든 과천에 있는 아파트들이 집값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표면적인 이유는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그 동네 집값이 낮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에 이딴 식으로 해서 이짓거리를 해서 집값을 낮춘다고 하면요, 뭐로 집값을 낮춥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빠졌는데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집값을 낮추는 목표가 뭐냐? 국민들에게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선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아니, 집값을 왜 낮춰야 되죠? 집값을 낮춰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그 목적으로 가던 끝에, 야, 집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집값을 낮출 필요가 있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집값을 낮추는 거에 포커스가 완전히 빠져 있다 보니까 왜 집값을 낮춰야 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이런 논리라고 하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값을 아주 기가 막히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 아이디어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원래 바람직한 방법은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주거 환경을 많이 구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 중에 50%가 깨끗한 공원이 잘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대단지 아파트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만들어주면 돼요. 재개발을 막 하고 팍팍 하고 높은 건물을 쫙쫙 져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넓은 공원을 갖춘 대단지 아파트. 요거잖아요. 요거를 못하게 막으니까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건데, 집값을 낮추면서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규제 완화해서 대단지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라. 땅값 싼데도 대단지 아파트를 짓게 하면 그 아파트 값이, 그 집값이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갑니다. 땅값이 비싸거나 집값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강남에 좋은 대단지 아파트를 더 만들고 더 높게 지어주고, 강남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위성도시들, 여기에도 또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집값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집값도 싸지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이 집값을 낮춘 거는 임대 아파트를 밀어 넣어갖고 집값을 낮췄대요. 이런 게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요, 강남, 대치동, 송파, 이런데, 여러분, 임대 아파트를 짓고 그 임대 아파트에 조선족들,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살게 하고, 그 중국인 자식들, 조선족 자식들을 그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값이 훅 꺼집니다, 여러분. 이걸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값이 빠지면 좋은 겁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지금 왜 집값이 비싼 동네가 있냐? 이게 사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까놓고 말해서 어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뭐 조선족이니 뭐 중국인들이니 이런 자식들이 몇 명 입학을 하게 돼서 여기에 같이 한국인들과 어울려서 다니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집값이 내려가고 이 학교가 좀 안 좋은 학교로 분류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만약에 어떻게든 집값을 낮추는 게 목표라고 하면요. 그냥 임대 아파트를 강제로 지어. 강남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외국인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집어넣고 거기 정말 좋은 뭐 강남 8학군이니 뭐니 이런 학교에 그런 학생들 집어넣으면 집값은 빠집니다.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빠질걸요? 그걸 원합니까? 지금 집값을 빠지게 하기 위해서? 주거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서 임대 아파트를 집어넣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싫은 짓을 해갖고 어떻게든 집값을 낮추려고 한다. 이 짓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건지. 정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잘 지내야지.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반기질 못할 만정 싫어하진 말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고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하는 건 어쩌겠습니까? 이런 얘기는요 사실 정치인들은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있지만 일반 정치인들은요 감히 이런 말 못합니다. 역풍 맞을까봐.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쩌겠어요. 현실이 그런 걸. 주택의 가격을 왜 낮춰야 되는지 본질을 까먹은 문재인 정부 정말 정신 차리기를 정말 바랍니다.